자, 마르시오 뛰죠. 뛰죠. 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장입니다. 요새 며칠간 날씨가 엄청 추웠죠. 제가 웬만하면 손에 장갑을 잘 안 끼는데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호주머니에 손이 그냥 절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많이 좀 풀려서 이 녀석들을 데리고 집 뒤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구정이라, 구정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도 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이라 그래서 그런지 집 뒤에도 이렇게 좀 앙상하게 가지들만 남아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 돼서 낙엽들도 올라오고, 여기가 그 꽃이 굉장히 많은 길이거든요. 꽃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 하면서 보니까 댓글에 퇴직을 앞두고 또 퇴직을 한 이후에 우울 증세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이런 댓글이 좀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미국 공무원을 하면서 사셨는데 아마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 오늘은 퇴직 전후에 다가오는 그런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빗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루 시루 그죠. 저도 이제 퇴직을 이제 몇 년 앞두고 심각한 우울 증세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그냥 단순히 이게 우울의 증세가 어떻게 오느냐면, 뭐 감기 비슷하게도 오기도 하고, 막 목이 아프기도 하고, 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잠을 못 자죠. 이런 증세로 와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좀 안 좋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자꾸 뭐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런 데를 이제 가요. 그래서 근데 검사를 다 해봐도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지방에서 근무할 때 그런 증세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이게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죄송합니다.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차 온지도 모르고 영상 찍느라고. 수리야 가자. 이거 이 녀석들이 그냥 두 마리가 막 지네들 가고 싶은 데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나에게 다가온 우울 증세가 왜 왔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도 했고, 저는 이제 외향적이라 굉장히 활동하는 거를, 밖으로 이게 활동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그런, 뭐 집착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 활동을 못하면 좀 내 자신이 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퇴직하고도 집에 뭐 2, 3일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이제 가끔씩 구사리도 먹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인데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철새들 가마우지 같네요. 가마우지.
그래서 좀 많이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증상은 막 목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특히 잠을 못 자요. 저녁에 거의 뭐 한두 시간, 그것도 잠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특히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가봤더니 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약 주시고, 그러면서 뭐 소화기관 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의 뭐 한 10여일 이상을 병원에를 다녔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안 나으니까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또 가보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기운은 빠져가고 일에 대한 의욕은 없어지고 몸은 어딘가 아픈 것 같고 열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어쨌든 간에 제가 우울증이라는 걸 전혀 지금 그 판단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그쪽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고, 또 내가 나같이 활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무슨 우울이냐 이래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가 정신승리 그렇게 이제 지내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우울증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누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좀 잠 좀 안 오고 소화 좀 안 되고 목 좀 아프고 머리 좀 아프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걸 우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랬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도 이제 안 나으니까 다른 병원에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정신건강학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심각한 이게 정신에 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기 빨리 안 났으면 나중에 이제 뭐 축농증 되고 비염되고 또 폐렴으로까지 가니까 빨리 정신건강학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건강학과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정신과잖아요.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가는 이제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엄청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또 사실은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무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기 들면 얼른 요새 병원에 가서 감기약 먹지 않냐. 그러면 요새는 약이 좋아서 뭐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뭐 생강차 마시고 쌍화차 마시고 따뜻하게 뭐 이렇게 해놓고 자고 뭐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의 병들은. 그래서 반드시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정신건강 쪽도 옛날처럼 집에서 단순히 뭐 어디 산책하고 음악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이래서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정신건강 쪽에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갔어요. 병원에를. 검사를 쫙 하잖아요. 가면 뭐 무턱대고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 신경 쓰인 게 뭔지, 또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힘든지 막 이런 걸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사실 특별히 힘든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쫙 나오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가니까 내가 뭐 활동하던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자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 자기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 증세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아 이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이쁘네. 아이고. 학교 오는구나. 몇 살이에요? 이제 한 살 반. 아 그래요? 요 녀석은 지금 벌써 4살 됐어요. 아이고 이쁘네. 가자 마루야 가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금 현재 내가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나? 나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진단에 의해서 이제 약을 한 일주일치를 주셨고, 일주일치를 먹고 났더니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분도 달라지고, 그 아픈 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가슴이 아팠던 거라든지 소화가 안 되는 거,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우울 증세를 호소를 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본인이 내가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이제 정신 쪽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하신 이후에 내가 이유도 없이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잠을 못 잔다, 특히 이게 이제 초기 중기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 사회적으로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족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기가 좀 싫어진다, 그리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뭔가 나도 모르는 정신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조치를 이렇게 하세요. 누군가가 이제 야 너 요새 우울 증세 아니냐, 우울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우울 증세,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른 병원에부터 먼저 가셔야 됩니다. 뭐 내가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데 가서 산책을 하고 또 어떤 뭐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그 한 번 그 우울 증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걸로 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울 증세가 심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산책이고 뭐고 또 무슨 뭐 좋은 뭐 이야기고 뭐고 또 좋은 음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동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로 치료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정신적인 그 증세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쭉 하거든요. 뭐 심리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사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그 원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원인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치료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에이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기, 몸 감기도 목감기나 예를 들어서 코감기나 이런 것들도 놔두잖아요. 오래 놔두고 약 안 먹고 놔두면 나중에 비염, 축농증, 폐렴까지 가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 건강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몸 감기 들듯이 마음이 감기가 든 것에 불과하거든요. 가볍게 나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무슨 정신과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당장에 병원에 얼른 가세요. 제 경험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병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퇴직 그 직전이나 또는 퇴직하신 이후에 소모적인 우울 증세가 오지 않도록, 또 왔다고 하면 얼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요? 뛰자.